네, 반갑습니다. 금요 관찰의 세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다들 한번 먼저 저 청취자분들한테 새해 인사 한번 하셔야죠. 네. 하나, 둘, 셋. 새해 복 새해 많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가 또 바뀌었습니다. 좀 형식적인데. 그래도 또 해드려요. 그렇죠. 네. 자,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내용입니다.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펜타스과학 원장 김기환입니다. 물리? 네, 저 펜타스과학 학원에서 물리 가르치고 있는 민복기 강사입니다. 네. 예, 펜타스 과학의 화학 윤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물리 선생님 국악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예, 어쨌든 음악 계열로. 음악 좋아하세요? 아, 좋아는 하는데 가수예요. 진짜요? 부르는 거 아니면 음악을 뭐 부르는 거서부터 부르는 시작해서 걸. 네. 완전 가수입니다. 동빈 선생님 만드는 거 좋아하시죠? 뭐. 네, 그죠? 뭘 만드는 걸 이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딱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아, 분위기가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모였습니다. 패밀리 펜타스 패밀리. 과학하면 펜타스죠? 그렇죠. 예. 뭐 분당에서야. 지금 과학 전문 학원이 전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수학하고 같이 병행을 하거나 그렇죠? 과학인데도 불구하고 네. 선생님들이나 영향이 좀 안 되거나 네. 그런 경우가 많죠. 아, 지금 참 얼마 전에 그 1월 3일 날 정시 지원이 끝났어요. 네, 맞아요. 정시 컨설팅을 하면서도 매번 느끼는데 내가 진짜 과탐 방송에서는 매번 얘기하잖아요. 이과생들 수학보다 더 중요한 게 과학이다. 어찌나 그렇게 그 말들을 안 들으시는지. 어머니 성적 세대라 온거 몰라요. 보면 뻔하잖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괜찮아. 이게. 그래도 네. 과학이 국영수까지는 세계 국수 영은 괜찮아. 그래도 받을만해. 딱 돌리면은 순간 이걸 어떻게 나? 근데 솔직히 또 반대의 애들이 있어. 국영수가 안 좋은데 과학 성적이 굉장히 좋으니 두 개 합 뭐 1.5 정도 나오는 애들. 그런 애들은 희망이 확 보여. 인서울로. 인서울 가죠. 과학만 나와도. 우리가 과학 방송이라서 이렇게 과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뭐 내일 제가 입시 방송을 찍는데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한 결과를 내일 입시 방송에 찍는데 내일 뭐 다 얘기해주고 일단 오늘은 과탐 방송이니까 자 오늘 제가 주제가 그 앞으로 수능 과탐 성적은 끊임없이 하락한다라고 제가 굉장히 과감하게 좀 이런 제목을 정했는데 무슨 근거로 도대체 과학 성적이 계속 아이들 전체적으로 전국의 학생들 과학 성적이 하락할 것이냐고 네가 뭔데 감히 성적을 떨어질 거라고 네가 뭔데 이렇게 얘기하실 분 계지만 어쩔 수 없어. 제가 볼 관점에서는 정말 보면은 일단 과학 선생님들이 안 보여요. 지방 그래도 여기 분당이나 강남 이런 데 괜찮죠? 지방은 매우 심각해요. 과학 선생님들은 없어요. 과탐 선생님을 못 네. 구하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학생들이 인강 정도로 준비를 한다고. 의지를 하니까. 근데 인강을 보면은 괜찮은데 촬영해서 알잖아요, 제가. 알잖아, 전문가잖아. 저도 7년을 촬영했는데 네. 5%가 안 돼요, 안 가는 아니 거. 그 인강을 보는 게 아이들한테 되게 힘든 일인가? 참. 그냥 이제 지속성의 문제인데 예. 이제 그렇게 안 듣죠, 애들이. 자기가 생각나면 또 듣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끝까지 완강이 어려운 거죠, 완강이. 오늘 물리 화학 선생님이지만 이제 이 방송 이제 끝나면 이제 또 생명과 홍인환 선생님 또 이제 와서 또 스케줄 잡혔거든요. 생명하고 지구학 이제 스케줄 잡혔는데 홍인환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이 끊어놓으면 뭐 하냐고 보질 않는데. 자,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점점점 이 과탐에 대한 어떤 그런 중요도라든지 이게 좀 이렇게 학원에 오거나 이렇게 하면 좀 관심을 갖고 하면 좀 더 우리가 가르치면서도 선생님 그 화학 가르치면서도 화학만 지식만 전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과탐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그렇죠. 특히 지금 오늘 이제 예비 고1 학생들, 고1이 되는 학생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제가 질문을 많이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예비 고1 이 겨울방학 시점에 통합과학만 해야 되냐 아니면 이과를 갈 건데
물리화학도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고민들을 많이를 한 것 같고 물리화학 그러면 여름방학 때 하는 건 어떻겠냐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예비고일 학생들이 통합과학 고등학교 과학은 통합과학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선행으로 물리화학을 좀 준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원장님 어떤 좀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제가 상담을 좀 받아보면 네. 여태까지 이제 패턴이 딱 두 가지가 나뉘는데 통합과학을 고등학교 1학년 과학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네. 쉽다라는 인식 때문에 그 인식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 어머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건 잘하는 어머니가 주변 어머님들한테 얘기했겠죠. 그건 애가 잘한 건데 어머니가 그렇죠. 잘한 건 어머니가 잘한 건 아니잖아. 그걸 따라서 우리 애는 통합과학을 안 하고 그냥 원을 했어. 그러니까 너네도 전부 다 원을 시켜. 그리고 통합과학은 시험 때 하면 돼. 물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한 20%. 나머지 80%는 원을 바로 들어가면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과학하고 멀어지죠. 80%? 80%는 아예 과학하고 멀어지죠. 이렇게 어려워? 나 이거 안 가.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또 어떤 경우는 통합과학을 갖다가 아무래도 방학 동안에 1학년 전체의 내신이니까 그걸 집중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3월 달부터 1학기 과정이 한 20주 정도 되니까 한 10주 정도를 선행에 투자를 하고 한 5주 해가지고 내신을 갖다가 준비를 하면 그게 또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두 개 다 병행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으니 만약에 병행을 하고 싶다면 통합과학을 듣고 원과목 중에서 화학이 통합과학의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화원을 차라리 듣는 편이 조금 더 플러스해서 듣는 편이. 사실상 이 수도권 정도 되면 고2 예비고일 지금 올라오는 시점에 통합과학을 듣는 애들보다 사실 중학교 때 다 통합과학을 웬만하면 다 아니 그래도 뭐 그게 많긴 한데 네. 그래도 아직까지 그 어머님들의 생각이 아이의 생각보다 또 먼저인 경우가 많잖아요. 중학교 때는 어머님들의 입김이 세고 학습 계획을 잡으실 때도 부모님들이 많이 잡아주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 세대 때 과학이라는 교과는 별로 어렵지 않은 교과이기 때문에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니까 그러면 그거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차분히 준비를 하면 돼 라고 하시기 때문에 준비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 이제 예비 고1인데 이과 갈 건데 우리 친구 그냥 원과목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바로. 이제 바로. 그러니까 통합은 하지 말래요. 주변에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나 이해를 못하겠네. 기본서인데 전에 한 번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원의 축소판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도 인지가 안 되세요. 어머님들은. 자,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렇다면 이제 물리 선생님, 화학 선생님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직접 또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고등학교 이제 예비 고1이 되는 학생들이에요. 예비 고1을 되는 학생들이 물리라는 과목을 인식할 때 통합과학을 먼저 한번 해보고 한 아이, 하지 않고 오는 아이 경험해 보셨죠? 예, 경험해봤는데 예, 통합과학을 하지 않고 이제 물리학을 접근을 하면은 아무래도 그 보는 시각 자체가 굉장히 좁습니다. 편협한 사고로 물리학을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 통합과학에서 엄청 많은 과목의 이제 과학 분야들을 종합해서 수업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물리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역학이 다 들어있죠. 예. 앞에 부분. 그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교재가 통합과학인데 그걸 하지 않고 물리를 대뜸 뛰어들어 왔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 설명하는데 오히려 그 친구들 때문에 딜레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모두 다 완벽하게 해소를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합과학은 꼭 듣고 물리를 선택하는 물리 선생님 입장에서는 통합과를 건너뛰고 물리를 하는 것보다 꼭 통합과를 한번 그 이수를 하고 가볍게라도 하고 훨씬 낫죠. 물리학을
접하는 게 훨씬 낫다. 물리의 제일 어려운 부분이 역학인데 역학의 앞부분이 통합각이 다 나와요. 하고 오는 게 좋죠. 당연히. 특히 물리는 그렇겠네. 네, 특히 물리는 역학 앞에 부분 똑같아요. 중간고사 범위가 고등학교 2학년 중간고사 범위가 통합 범위에 다 들어가 있어요. 왜 그걸 안 하고 바로 물리 원으로 들어가냐고. 이유가 고2 물리 시험지를 고1 애들한테 그 범위라면 똑같아요. 그걸 내는 심화가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훨씬 더 어렵죠. 자, 동민쌤. 네. 화학은 어떻습니까? 화학도 그냥 단원으로 말씀드리면 네, 괜찮습니다. 화원에 2단원, 4단원이 통합과학이 들어있어요. 그대로. 단원명. 뭐 2단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에 대한 거, 네. 그다음에 주기율표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4단원은 산화환원, 그다음에 산염기, 중화반응. 근데 저희 지역적인 특성으로 봤을 때 이게 분당 지역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시험은 통합과학 시험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고2 거에서 내요. 네. 그럴 수 있거든요. 네. 연계되는 부분이니까. 네. 근데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했던 친구들은 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플러스 알파 부분. 그러니까 이거를 응용해서 풀어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수월한데 앞에 거 모르고 기초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가면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4단원이라는 건 향후에 킬러 문항으로도 이제 출제되는 그렇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 생각에도 그걸 왜 안 듣고 무슨 자신감에 아니 잘하는 어머니가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산화환원 야 얘들아 애가 잘하는 어머니 산소를 더하는 거야 이것도 이해를 못 하는데 뭔 자신감으로 이 양적 계산까지 가려고 하는지 예 저는 좀 그렇습니다. 더 디테일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이거 재밌네요. 더 디테일하게. 애가 잘한 거지 엄마가 잘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맨날 얘기하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상담 자주 받거든요. 그럼 이거 먼저 다른 어머님들은 뭐 화원 물원을 먼저 한다는데 착각이세요. 왜 통합이 쉬울까요? 한번 점수 한번 맞아보시면 그 앞에 통합과학 앞에 우리 융합과학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융합과학하고 통합과학은 완전 별개예요. 완전 별개. 그러니까 또 뭐 융합과학 뭐 이게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스토리텔링이니까 어차피 우리 어머님들 세계에서는 또 그러죠. 선배 어머님이 그렇죠. 그 선배 어머님이 융합과학이었어 자녀가. 야 융합과학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거는 이제 융합과학은 구조가 빅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주가 만들어진 다음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과학이 변천해 나왔느냐를 스토리텔링으로 이어준 거기 때문에 학습할 내용이 사실은 없어요. 융합과학은. 그렇죠. 근데 이제 통합과학은 그래도 어느 정도 물리, 화학, 생명, 기구학이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확실히 되어 있죠. 그렇다면 말 그대로 2학년 때 들어가기 전에 어떤 축소판이니까 기본적으로 통합과학을 먼저 하고 물리하고 화학을 하는 게 아이들 입장에서도 이해하고 접근하는 데서도 수월할 것이고 맞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 학원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통합과학은 1학년이 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이제 물화생지 선생님들이 다 골고루 들어가시거든요. 그렇죠. 그럼 저도 화학 파트 빼고 물리나 지학이나 생명 부분에 대해서는 어마무시하게 공부를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가끔 이제 민복계 선생님한테 여쭤보면 이거는 물리 원 부분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뭐 학교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딱 갖고 왔는데 통합과학 문제라는데 지구 2에서 나오는 문제일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굉장히 거기서 약간만 응용을 하면 그게 원 과목이 되는 건데 그 금간을 조금 너무 등한시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지금 예비고1 학생들한테 물리화학 선행에 대한 학습법을 얘기하려는데 지금 약간 이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선생님들 아니에요. 선행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어차피 통합과학을 한 번이라도 좀 봤던 친구들이나 또 하긴 해야 돼. 상위에 있던 친구들 예를 들어가지고 뭐 중학교 시험 성적이나 이런 것들을 봤더니 우리 친구는 맨날 다 맞거나 한 개 정도 늘 틀려왔어. 그런 과학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인 경우에는 그냥 원을 바로 들어와도 이해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원 들어도 괜찮아요. 그때는 이제 조금 좀 집에서 학습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경계를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국어, 영어, 수학을 갖다가 겨울방학 때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예비고1이니까 특히나 수학 강좌를 굉장히 많이 집어넣어서 수학에 몰빵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과학의 원 과목까지 집어넣어버리면 우리 친구가 원은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집에서 다시 그거에 대한 복습이나 이런 시간이 없으면 학원은 그냥 올림픽과 같다. 참가의 의미를 둬야 된다. 라는 게 저는 애달픈 거죠, 그게. 대신 수학이 수능 범위도 많이 줄었고, 그쵸. 수학 과목도 줄었고, 그 다음에 국어도 합법과 언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줄여줬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그 공간 스페이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학습 스페이스가. 근데 그거는 또 다른 그 공간은 뭔가 다른 것을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생활을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공부만 할 수 없으니까. 네. 근데 솔직히 제가 오늘 이 과학방송이지만 지금 저는 앞으로 우리 계속 수능에서 과학 성적이 애들이 안 좋게 나올 거라 저는 무조건 난 보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어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계속 저희도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과학이 중요합니다. 과학을 이렇게 공부하십시오. 이거 선택하 이렇게 계속 외치고 있고 붙잡고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세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그런 어떤 영향을 못 받고 있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자유롭게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그 학습 시기를 놓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새 고1 들어왔다 어느새 눈 깜빡했는데 고2가 되는 거야. 그렇죠. 나 과탐 뭐 선택해야 돼? 수능에서? 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결국 흘러 가면 생지로 가는 거야. 근데 생지가 이게 만만한 과목이 아니야. 너무 어려워. 어려워지고 있고. 어려워지고 있는 너무 어려워.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생지가. 어? 물려와 버리면 그래서. 그러니까 또 전체적으로 또 과탐이 망가지는 거야. 그러면 이과가 과탐이 망가지면 또 나중에 재수를 해도 성적이 안 올라가요. 네, 재수를 해도. 왜냐하면 과탐이 재수하기 전에 3등급 안쪽에 맞춰져 있는 친구들은 재수를 할 때 국어, 영어, 수학이 어느 정도 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데 재수를 할 때 과탐이 5등급 밑으로 떨어져 있던 친구들은 아무리 재수를 해도 걔는 과탐 올리기도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재수에 대한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재수를 하려면 과탐 점수가 기준이 돼야 돼.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렇죠. 3등급 안쪽으로 맞춰놔야 국영수를 할 수 있는 재수 기간이 생긴다니까.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안 불렀으면 어떡할 뻔했어. 정말 중요하다니까. 어제 오늘 불렀어. 아까 피곤하시다 그랬는데. 살아나시는 거죠. 나 이거 광 얘기하니까 또 방문하시잖아. 이거 답답하니까. 광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가끔 상담 오시면 저기 어머님들이 많이 혼나고 가세요. 진짜로. 진짜 정작하시면서 얘기를 말씀하셔가지고. 하는데 좀 어머님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처음 듣는 부분도 많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또 주저넘게 또 저는 얘기를 그냥 하죠. 입시로 풀어드려요. 입시에서 딱 보여줘요. 입시 저는 결과를 다 네, 보여줘요. 다 보여줘요. 저도 보여주는데도 얘가 고려대 갔습니다. 걔가 연대 갔습니다. 보면은 그냥 다 목 잡고 뒤집어지는 거죠. 이런 성적이 어떻게 의대를 가냐? 갈 수 있으니까. 그냥 과탐 성적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성적이 인서울이 되냐? 과탐 성적 때문에 되는 거예요. 다 그런 만한 다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뭐 어거지를 꾸겨서 넣고 합격시키는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이건 데이터로 가지고 그다음에 반영 비율을 따지고 그다음에 표준 점수가 똑같은 1컷이라도 정시는 표준 점수를 갔기 때문에 표점이 높은 게 과탐이 되게 높게 나온다고요. 수학보다도 높게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학이 중요한 겁니다. 자, 예비고일 학생 여러분들 이제 겨울방학이 시작이 됐죠. 이제 아직 방학은 안 했나 아직? 뭐 거의 이제 이번 주 안에 다 이번 주 다음 주. 네. 이과를 생각하는 학생들 지금 올해 수능에서도 이과 문과 지금 뭐 또 이과생 문과생 이렇게 얘기하면 이과 문과 없어진 지가 언제인데 또 댓글 달릴 수도 있는데 나눕니다. 이과 지원생 문과 지원생 학생들 비율이 비슷해졌어요. 오늘 수능의 그렇죠. 인원이요. 지금 비슷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이과생들이 약대가 늘어나고 올해도 뭐 정시 저기 발표되겠지만 그럴수록 더 진짜 신중해져야 되고 신경 써야 될 과목이 과탐입니다. 그래서 오늘 통합과학과 물리, 화학의 연계성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들께서 강조를 해주셨고 건너뛰기보다는 통합과학을 건너뛰기보다는 뭐든지 그렇죠. 운동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기본이 잘 돼 있는 애들이 확실히 걸 다 소화내잖아요. 실력도 좋고 그러니까 건너뛰지 마시고
꼼꼼하게 통합과학도 챙기고 그 다음에 물리학 선행도 하는 것도 좋은. 그럼요. 선행은 그러니까 통합을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예. 원을 많이 해야 돼요. 무조건 원을 많이 하는데 여러 그렇죠. 번 해야 되는데 그렇죠. 통합은 한 번은 기본적으로 한번 훑어는 그렇죠. 봐야 된다. 그 나중에 또 통합과학 내신 대비 해야지. 또 자세히 할 거니까 네. 어차피. 지금 시간이 좀 겨울방학 기니까 물리학 하는 건 충분히. 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절대 반대 안 해요. 통합과학 꼭 한번 풀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 점에서 동의합니다. 자, 오늘은 예비고일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통합과학과 물리화학에 대한 부분들 말씀해줬고, 다음 주에는요. 네. 다음 주에는 이제 예비 고2 학생들이 이제 물리화학을 직접적으로 이제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리얼하게 이제 진짜 예비 고2 학생들이 물리화학 공부를 겨울방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리 선생님, 화학 선생님 댓글들 달렸어요. 얘기 그만 좀 하래요. 물리학 선생님, 물리학 선생님들 좀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나 오늘 잘하시니까. 다음 시간에는 나 얘기 안 할 테니까 그때 이제 물리하고 화학 좀 얘기 좀 듬뿍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주에 예비 고2 학생들 물리화학 학습법 어떻게 진행돼서 또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